반갑습니다. 다시 또 이렇게 뵙게 되어서. 예. 경주 꿈, 그러니까 2030, 한 8년 남았죠. 8년 안에, 기본 설계가 잘 되어야 지구가 지속 가능하다는 그런 과학적인 데이터를 아마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30을 보태면 2050년인데, 제 나이에 30을 보태면 과연 그때 내가 살아있을까 생각도 해보는데, 저는 뿐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살아왔었는데 과연 이 지구가 2050년까지 거주 가능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오신 우리 경주몽을, 경주가 지속 가능하게 생각하는 분들의 마음속에 한번 질문을 되물어 볼 필요가 있다. 과연 2050년까지 우리가 지구가 거주 가능할 수 있을까? 이건 단순히 무슨 종교적인 종말론이 아니고 과학적인 어떤 데이터에 의한 물음, 과연 우리가 이 행성이 지속 가능할까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물음이 점점점 우리에게 더 던지고 있다는 그런 뜻에서 우리 경주 꿈을 2030 그리고 2050년 지구를 지켜달라는 거죠. 지구 나이가 46살인데 우주 나이가 138억 살, 그러니까 우주가 진화되어 왔는 제가 138억 살인데 이 빅뱅에서 지구가 폭발되면서 우주가 폭발되면서 계속 팽창해 왔다. 우주가 팽창해 오고 물질에서 정신이 나오기까지 138억 년 걸렸다는 거. 초기 어떤 에너지에서 그다음에 단세포, 다세포, 분자, 원자 이렇게 해서 아주 복잡하게 진화되었고, 그다음에 은하에서 태양계에서 지금 우리 지구까지, 지구에서 생명이 나오고 그 생명에서 의식이 나왔다. 이런 긴 진화의 과정을 겪은 하나님이 주신 이 우주의 축복을 과연 이 인간이 다시 재생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큰 과제인데, 오늘 주제는 좀 아침에 무거운 주제, 기후위기와 불평등의 문제인데, 이거는 단순히 우리의 문제보다 전 세계의 문제인데, 이번에 두 분의 대선 후보들이 한 사람도 기후위기와 불평등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없었다는 거죠. 그게 참 아쉽고, 저희로서는. 그리고 또, 제가 이 커뮤니티와 경제는 2008년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발의한 사회적 경제 육성법을 그때 이걸 가지고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든 게 커뮤니티와 경제였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사회적 경제 중간 지원 조직입니다. 10년 동안 대구에서 말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컬티베이팅 시켜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 그런 역할을 지금 그랬는데 이번에 이번 문정부한테 문재인 대통령 자신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사회적 경제 기본 법안을 여야 모두 발의를 하고 대통령도 동의를 했는데도 법안이 통과 안 된 이유가 뭘까? 왜 사회적 경제 기본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고 이번에 그냥 끝났을까? 바로 한통속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한통속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시장 경제로만 이 우리 살림을 이어가려는 그 정책 때문에 사회적 경제가 자초되는 거죠. 사회적 경제라고 하면 우리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실질적인 법안인데, 이명박 대통령이 만든 법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6명의 정의당 빼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다 한통속이라는 거죠. 그게 참 우리가 앞으로 경주몽에서 개척해야 될 영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구가 어떻게 진화되어 왔는가? 우주, 유니버스가 어떻게 지금까지 아주 꾸준하게 진화한 원리는 바로 삼위일체의 원리, 다양성의 원리, 내면성의 원리, 관계성의 원리로서 지구가 계속 진화되어 왔는데, 인간이 역주행하는 바람에 코로나가 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양성의 원리는 모든 것은 생명체가 다 다르다는 거죠. 같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근데 걱정스러운 것은
이 테크놀로지가 너무 이론적인 세상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은 하나의 앞으로 우리가 좀 제고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고, 내면성, 그러니까 반려동물이든 반려식물이든 뭐 틱거리든 살아있는 모든 것은 자기 고유한 아이덴티티가 있다, 소리가 있다, 주제가 있다, 이런 것을 망가뜨렸기 때문에 결국은 코로나가 왔다는 거예요. 코로나 벌써 이전에 많은 에볼라, 사스, 온갖 것들이 다 감염병, 전염병이 온 이유가 바로 인간이 침범하지 말아야 할 곳을 계속 침범하기 때문에. 식물의 주체, 동물의 주체, 뭐 세포의 주체, 이런 것들 계속 인간이 끊임없이 파괴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엄벌, 거기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자연의 반격이라 할까요, 이런 원리에 대한 원리들을 역주행했기 때문에 생기는 어떤 것, 그리고 관계성, 이 모든 것으로 하나의 한 네트워크로, 하나의 인드라망으로 지나해 왔다는데, 이것을 이 세 가지 원칙을 인간이 자꾸 파괴한 결과, 우리 그리스도교 용어로 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한 결과에 의해서 코로나의 역병이 닥쳤고, 앞으로도 항상 이 바이러스는 대기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예.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Think globally, act locally. 그러니까 사고는 지구적으로, 우주적으로, 행성적으로 하더라도 행동은 구체적으로 경주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게 바로 앞으로 전략의 모토가, 사고는 아까 우리 대마를 경주하지만 사고는 글로벌하게 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행동은 내남에서, 외동에서, 각 지역에서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래서 think globally 생각하시고 act locally.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를 배운다는 것도 think globally하게 세상을 보기 위한 방법이고, act는 구체적으로 산내에서, 저는 뭐 청도에서 혹은 경주에서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연 우리가 다른 꿈을 꿀 수 있을까? 여기 제가 54년생이니까 제 동갑 세대인 분들, 과연 우리가 다른 꿈을 꿀 수 있을까? 지금 많은 젊은이들은 굉장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우울해하고 무기력해 있습니다. 무기력하고. 과연 우리가 다른 꿈을 꿀 수 있을까? 이게 바로 경주몽이 해야 될 하나의 과제고 도전이고 창의성이 아닌가. 다른 꿈을 꾸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 그다음에 우리가 무슨 계획을 하실 때, 앞으로 우리가 무슨 계획을 하실 때 출생률을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출생률이 0.837입니다. 그러면 경주가 25만입니다. 2만 뚝 떨어졌습니다. 경주가 2만 떨어지고 경산이 2만 늘어났습니다. 어느 도시는 줄고 어느 도시는 늘어가는가? 그러면 출생률 떨어지고 지금 이런 추세를 간다면 경주에 누가 오는 것인가? 60대, 50대 시니어 세대들이 경주를 찾는다 생각했을 때 우리의 어떤 로컬 어떤 액터로서 경주를 다시 리모델링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무슨 계획을 할 때 반드시 출생률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밀레니엄 세대와 실버 세대가 서로 배제가 연대해야 된다. 지금 젊은이 왔는데, 우리 여기 있는 60대들이 특히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 젊은 세대를 스포트하고, 또 젊은 세대는 시니어 세대를 배척하지 않고 어떻게 시장을 같이 만들어 갔을까, 시장을 같이 만들어 갈까를 고민해야 될 때라는 거죠. 지금 우리 시장이 젊은 중심으로 초점 맞춰, 지금은 시장이 휙 돌아서 60대 중심으로 시장을 새로 재구성하려는 거죠. 왜? 인구 통계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렇다면 경주를 누가 오겠는가? 출생이 떨어지면 누가 오죠? 그런 점에서 우리의 어떤 시장에 대한 관점도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요전에 어제 아래 그 외동 단지에 3,300억의 지원 프로젝트를 받았다고 굉장히 경주시가 아주 감격해하고 좋아하고, 저도 아주 대단한 일이다. 3,300억, 3억도 아니고 3,300억을. 그럼 외동 단지를 새로 이제 리뉴얼을 하고 새로 또 지속 가능하게 하는데, 거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말씀 복원이 이렇게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거기에 있는 공단 노동자들이 어떻게 실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될 시점이고, 복원, 위생, 이런 것, 특히 힐링, 3,300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지만, 제가 많은 학자들이 정부 지원 받으면 망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지금 사회적 경제 부분에 청년들이 지원을 많이 받았는데 잘 받아서 성공한 기업도 많지만 실패한 기업도 너무 많은 거죠. 과연 지자체에서, 정부에서 대규모 단위의 돈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주민 참여, 주민 공청이 없는 지원들은 참 어렵지 않는가? 그런 점에서 생각해 보자겠죠. 그 다음에 새로운 발견은 누구나 똑같이 보면서도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 경주에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경주몽이 해야 돼. 아무도 생각하지 정말 새로운 비유네. 풍경을 새로운 통찰력이라고 말하는데, 제가 아까 박 교수님이 대학 폐교 이야기 했는데, 제가 2000년도에 폐교를 봤는데, 그 사과 창고, 고추 창고였는데, 야, 이걸 다시, 그냥 폐교였는데 지금은 산잔중학교, 대안학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교였는데 동네 사람들이 이게 폐교가 뭐 사과나 창고나 하지 하는데, 이걸 꿈을 다시 꿔서 지금은 아주 멋진 대안학교, 자연을 추구를 한 대안학교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런 꿈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경주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장보고가 저쪽 동해 간포 쪽으로 해서 이게 서해나든가 새로운 무역 사업, 해양 문화를 개척했던 그런 발상이 필요한 시대라는 거죠. 고령 가시면 큐슈, 그러니까 류큐 문화가 있어요. 류큐라고 하면 오키나와 문물이 고령에 있다는 거죠. 왜 오키나와 있는 물건이 여기 있을까? 신라인들은 어떤 상상력이, 사업의 영역이 달랐다는 거죠. 그런 상상력이 필요한 60대입니다. 오늘 오신 우리 이사님들이 새로운 꿈들을 꾸게 하는 저의 어떤 브레이밍 스톰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뭐 제 생각하기보다는 사실 이 에밀 타케라든가 이런 어제 아래 나온 책인데, 이 사람들은 제가 경주 출신이기 때문에 평생 생각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또 이 왕분나무, 저도 경주 우리가 보문 저수지의 왕분나무를 저희들이 심었어요. 경주고등학교 학생들이 심었습니다. 그럼 지네들도 몰랐죠. 우리는 생각도 살았는데, 제가 60대 때 도대체 저 선교사가 어떻게 한국 와서 왕분나무를 발견했을까? 여기에 질문해서 추적해서 이 책을 쓰게 된 거죠. 저는 글짓기에 상암도 못 탔습니다. 여기 황승초등학교 나왔습니다. 나왔으니까 전혀 산에 나무가 댕기고 소 몰고 이런 타입이었지, 시부된다고 생각도 못했고. 이 사람은 또 왜 식물 십자군, 우리 가톨릭의 스캔들 중에 가장 큰 스캔들은 십자군 전쟁입니다. 십자군에 실패했습니다. 이슬람과하고 엄청 많이 싸웠습니다. 신고 규교 30년 전쟁도 있었습니다. 왜 그리스도교는 많이 싸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이걸 왜 식물 십자군이냐? 이 프랑스의 선교사들이 아시아에 타고가 이 아시아의 산을 보고 땅을 보니까 프랑스에 없는 식물이 너무 많은 거죠. 19세기에 식민지 붐들이 났고 찰스 다윈 이후로 식물에 대한 붐이 나니까 선교사를 선교를 보냈어요. 선교를 보냈는데, 이 사람들은 뭐였냐면 모든 한국, 일본, 중국, 베트남, 아시아의 모든 식물을 싹 그다 가져갔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제 분석입니다. 선교를 왔는데 우리 청라언덕에 사과나무 있고 남산언덕에 왕분나무, 선교를 와갖고 처음에는 선교는 명분이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모든 광물, 지질 이 정보를 싹 그다 갔다는 거예요. 지금 프랑스 자연사 박물관에 800만 표본 중에 한 10만 정도는 아시아 겁니다. 이게 선교사들이 선교로 와가 저걸 다 도둑질한 거죠. 좋은 말 하면
표본을 채집해가 보관했다 하지만 우리 쪽에서 볼 때 우리는 그때는 풍전등화 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시대, 일본도 그렇고 싹 끄다가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식물 십자군 이야기. 그래서 저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걸 제가 쓴다고 생각 못했는데 물음을 던지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여기에서 시작해가 조사를 하니까 이게 된 거죠.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지난번에 우리 이종인 박사님이 4년, 5월 되면 만 4년 때입니다. 만 4년 경주몽이 됐죠. 그죠? 지난번에 우리 박종희 회의사장님이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게 앞으로 가겠다. 청년 일자리 만들려면 반드시 60대하고 붙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왜? 60대 재력과 경험과 이런 다양한 지식을 백업을 해줘야 청년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려고 하면 저는 뭘 이제 경주몽에 좀 기하냐면, 이거 에콜로지컬 리터러시, 생태 소양이 필요한 시대다. 지금 경주의 지금 시장 선거를 보면은 생태적인 소양을 가지고 유권자를 하지 않는데, 아직도 우리 한국은 생태가 자연이 우리 마음속에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우리 시민사회에 이 코로나를 겪고도 아직도 뭐라 할까요? 생태가 우리 마음속에 접수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라는 두려움도 생깁니다. 생태 소양을 앞으로 우리 경주몽에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제가 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 통합적인 우리의 경주몽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의 그동안의 경험에, 아까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신 제가 가진 것을 주는 거, 내가 잘하는 걸 줘야 된다고, 없는 걸 주면 제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생태맹이 있습니다. 우리 큰 맹, 무슨 맹이 있대. 생태를 모르는 것도 맹인 겁니다. 지자체에 있는 장들이 생태맹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저런 분이 제가 대구에 있는 지자체 장들, 청장들, 시장들 보면 정말 생태맹이랍니다. 지금 우리 권 시장은 정말 생태맹입니다. 그래서 좀 이런 우리 이제 앞으로는 이 생태맹에서 생태 리터러시로 넘어가잖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넘어가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앞으로 뭐 생태 행동 소양, 감성 소양, 또 윤리 소양 이런 것들은 우리 경주몽에서 이제 우리 이사님이 여러 각도에서 가야 될 하나의 매뉴얼이라고 생각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바로 여기에서 우리 이사님하고 이종인 우리 박사님하고 여러 이사님들 같이 여기 이 말씀을 드리게 돼서 정말 감사하게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고향 경주에서 그동안 신부생활 한다고 끄떡거리고 활동했는데 제 고향에 와서 뭔가 하고 싶은데 이제는 자리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서 제가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시장 경제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 시장 경제가 결국은 지금 흔들리고 있거든요. 이 코로나가 그렇잖아요. 자본주의가 흔들립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자본주의가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이제 경제는 소셜 거버넌스 중에 생태 경제도 필요합니다. 생태. 자연과 경제를 연결하는. 아까 우리가 생태를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생태를 통해서 그 다음에 또 젊은이에게 힐링을 줄 수 있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반려동물에게 와인을 만들죠. 예. 처음에 제가 반려동물하고 무슨 와인인가 생각했는데 집에 가 공고생 나의 고정관념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것을 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생태경제 필요하고 그다음에 공유경제. 앞으로 소유의 종말을 해서 요새는 구독경제. 혹시 우리 구독경제 한번 들어보셨지? 일정한 돈을 내면 신문 배달해서 다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소유가 종말된다는 거예요. 소유가. 구독경제라는 말도 생기고 지금 협동조합은 아까 우리 YMCA가 협동조합의 기수였습니다. YMCA가.
협동조합, 공유경제, 생태경제, 그 다음에 지금 시장경제를 보완할 수 있는 다른 경제, 대항경제로서 소개한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에게 주는 엄중한 경고, 너무너무 엄중한 경고는 바로 이겁니다. 한국은 소사이어티가 있는데 과연 쇼살이 있느냐? 한국이 있느냐? 과연 우리 경주에 쇼살이 있느냐? 패거리는 있고, 조폭 같은 패거리는 있는데 과연 쇼살이 있느냐? 네. 경주에 막 혈연, 지연, 학연이 있는데 과연 쇼살이 있느냐? 여기에 대한 코로나가 주는 엄중한 교훈. 그 다음에 한국의 야수 자본주의. 지금 모든 게 돈으로, 지금 모든 게 돈으로, 관계도 돈으로, 모든 관계도 이렇게 돼야 되겠느냐. 그래서 이 재난 자본주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고 누가 돈을 버느냐 이런 문제. 코로나 사태가 생기고 누가 돈을 벌었느냐, 누가 주식에 상장을 많이 했느냐, 재난을 가지고 돈을 버는. IMF 터지고 비정규직이 올라왔습니다. 자본과 노동의 모순을, 책임 전가를 우리 시민들에게 다 전가하는 그런 방식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는 생태적 상상력이 전무한 상태라는 거죠. 모든 걸 돈으로 하고, 이 사실 모든 이 경제라는 건 자연의 어떤 변화, 자연의 순용, 자연의 순환에 의해서 경제가 돌아가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인간 2050년은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다음에 놀라운 것은 불평등 지수가 세계 1위입니다. 국제적으로 공인된, 그러니까 토마스 피케티 연구소에서 나온 최근의 자료가 한국의 불평등이 세계 1위인데 그중에 부동산 불평등이 세계 1위다. 한국의 10%가 96%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걸 봤을 때 젊은이들이 희망이 없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영국 킹스 칼리지에서 나온 그 문화전쟁에 의한 갈등 보고서를 보면, 그것도 석 달 전에 발표서 보면 한국의 갈등 지수가 높은 게 세대 갈등, 빈부 갈등, 남녀 갈등, 그 다음에 종교 갈등까지 있습니다. 그 갈등 지수를 보면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죠. 지금 우리 윤 정부 오면 기대를 많이 해요. 지금 계속 싸웁니다. 계속 저들 싸웁니다. 왜 저들 싸우냐? 똑같기 때문에. 한 통속이 돼서 싸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공적 책임이 없는 한국의 govern은 얼마나 우리가 지금 책임자가 없는 거죠. 책임이 안 진다는 거죠. 방패장 그때 시장님, 백 시장님 머리를 삭발하고 했는데 방패장 책임 누가 지느냐는 거죠. 결국 시민들과 청년들이, 우리 아이들이 책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공적 책임 없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나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지금 정규직 안락하는 거죠. 좀 정규직 안락하고 내가 하겠다. 넘어가겠습니다. 22세기에는 오지 않는다. 두 가지 이유. 지구 거주 불능 2050년. 이거는 과학자들이 낸 데이터입니다. 그 다음에 불평등 때문에 지속 불가능한 자본주의다라는 거죠. 이건 불평등의 문제와 이 기후위기 문제를 우리 경주목에서 어떻게 경주 지역에서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하겠습니다. 미래는 이미 닥쳐왔고, 재난은 이미 닥쳐왔고, 미래는 이미 결정되었다. 지금 산불 문제, 그다음에 가뭄의 문제. 오늘 아침에 차 먹으면서, 야, 비가 오는구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참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니까 손살같이 오더라고요. 전쟁이 지금. 넘어가겠습니다. 아침에 너무 무거운 주제라서. 저걸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극복할 것인가. 제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제 협동조합이 필요합니다. 협동해야 된다는 거죠. 혼자 하면 너무나 불가능하다. 개인의 윤리적 저장만으로 불가능. 이것만 가지고 다닌다고 환경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가지고 다니면서 차는 아주 좋은 차에 경유기름 떼면 그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개인적 전략만 안 되고 적당히가 안 된다. 지금 이제 그 기후 위기는 적당히가
안 된다는 문제죠. 그 다음에 이제 웰리스, 대구의 그 수성구 사람들은 유기농만 먹는데 저분들 유기농만 먹고 다른 것은 책임 안 지는 그런 것들. 교육은 여전히 경쟁 교육을 가고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윤 정부가 대학 교육 무상, 대학설 철폐,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경쟁이 없어야 평등을 해야 돼야 아이들이 행복한데 평등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행복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대학교 무상교육 해야 됩니다. 10조만 하면 될 수 있습니다. 10조만. 10조는 우리나라 경제에 있을 때는 그건 돈도 아닙니다, 사실. 공단에 3,300을 프로젝트 주는데 우리 교육하는데 10조 안 주면 대학교 등록금 안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발상이 문제죠. 유럽에 제가 공부할 때는 돈 내고 공부하는 거, 돈 내고 학교 간 적이 없거든. 자,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차등적 책임. 60대가 지는 책임하고 우리 20대가 지는 책임은 달라야 된다는 거죠. 이걸 고스란히 젊은 세대에게 줄 수는 없다. 이게 차등적 책임이고 생태계 빚도 마찬가지입니다. 1세기들이 저들이 다 퍼즐을 놓고 제3세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 너무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자본과 노동의 모순을 20대 전가해서 2대녀, 2대남 이런 거 막 이야기하는 거죠. 정부에서 그 장애인 문제를 해야 하면 되겠는데 장애인끼리 싸우게 하는 거죠. 이런 문제라는 거. 불평등의 문제, 무관심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봤습니다. 생각은 오늘 아침에 생각은 부정적이다. 야, 그러면 저 신부님 뭐 해야 됩니까? 도대체 사자란 말입니까? 죽자란 말입니까? 생각은 부정적인데 아직 의지는 낙관적이다. 우리는 신앙이 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의인이 있으면 반드시 지구가 구원될 것이라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의지는 우리는 낙관적입니다. 기도합시다. 같이 힘을 합시다. 종교적인 갈등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제가 우리 박정희 교수님과 저하고는 99% 종교 같습니다. 1% 천자와 개신교 차이입니다. 다 같습니다. 차이될 게 뭐 있어요? 똑같은 성경, 똑같은 하나님. 약간의 무늬만 다를 뿐이죠. 왜 무늬가 싸우느냐? 본질은 똑같은데. 그게 가장 추접한 전쟁이 바로 십자군 전쟁이었습니다. 개신교, 신교 30년 전쟁이었습니다. 아직은 도구가 있다. 공공투자, 그린 뉴딜, 탄소 포적교 살림, 나무 심는 거, 탄소세 도입, 새로운 대한농법, 그 다음에 밥상혁명, 육식을 너무 가져가서는 안 된다. 육식만 줄여도 CO2를 감소할 수 있다. 탈탄소 음식, 미역에서 육식을 만들어냅니다. 미역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경주몽에서 좀 더 앞으로 개최해야 될 것은 바다입니다. 바다도 식물이 있습니다. 바다. 간포에, 지금 간포도 엄청나게 경주시에 많이 투자하던데, 간포 시민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런 것은 좀 극복해야 되는가. 대통령 진부실을 용산에 옮기면 용산 주민들에게 그래도 말은 물어봐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은 정부의 정책이나 지자체의 정책들이 지역 주민들하고 너무 동떨어져 갔기 때문에 돈은 돈들어 쓰고 나중에 부담은 주민이라는 거. 그래서는 바다의 불로초 검은 반도체, 해조류의 삼총사, 김, 미역, 다시마가 새로 떠오르고 있다는 바다 식물로서. 그래서 김, 미역, 다시마는 온난화의 방패다. 해조류와 흙은 생태계의 기반이다. 기후변화 시대에 탄소 저장소로서 바다를 다시 보자. 왜냐하면 신라가 삼국통일한 것은 바다 때문입니다. 장보고도 있었지만 바다를 통한 건관도 다시 바다를 통한 무역, 바다를 통한 교류, 해상 무역을 통해서 신라가 가장 꼴찌, 가장 밑바닥인 실크로드의 가장 끝뒷머리에 있는 신라가 삼국통에 있다는 것은 바다입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접어든 이유도 바다를 무시했기 때문에.
러시아가 진해에다가 진을 칠라 했는데 일본이 먼저 들어가 잡아가 진의 이름을 진하발 진짜 바다해자 진의 이름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후변신 이 바다를 우리 경주몽에서 이제 바다를 좀 집어넣자. 간포를 안자. 간포에 우리가 좀 월성원자 발전소 있지 않습니까? 또 월성원자 발전소 한전에서 간포에 청년 아트를 집어넣어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낸다고 하고 그런다고 하니까 우리가 간포를 우리가 간포 양포 경주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문무대왕이 그 간포 앞바다에 간 이유도 우리에게 바다를 주목하라. 바다를 다시 보라. 바다는 그냥 풀옵션 무슨 횟집만 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바다를 이때까지 너무 잘못 봤다는 거죠. 바다를 다시 한번 우리 경주몽에서 개척해 나가자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수직적 사고. 아무래도 우리 김 선생님은 저를 보면서 꼰대라 생각 안 하겠습니까? 수직적 사고도 한다. 그럼 수평적 사고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60대는 멀리 보고 철기 또 한 걸음 가고 낙관적인 생각을 하고 흐름을 존중하자. 하고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화장실에 가면 남자 변기에 보면은 이렇게 이 파리 한 마리가 있어요. 처음에 저 왜 저렇게 하는 거네. 만약에 법으로 남자들 오줌을 똑바로 놓으라고 하면 더 화가 났겠지만은 부드러운 개입. 그 수평적 사고의 첫 번째는 부드러운 개입입니다. 우리 60대가 우리 젊은에게 부드러운 개입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우리 신부들이 500명인데 이 주임신부, 보좌신부가 사이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주임신부는 50대, 젊은신부는 30대. 이 너무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 수직적 사고를 하고 젊은 신부는 수평적 사고를 늘 싸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우리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드러운 개입이 필요하다. 그래서 네덜란드에는 이런 게 있답니다. 네덜란드에는 그 요양원 기숙사가 있답니다. 요양원은 60대가 살고 기숙사는 젊은이 사는데 너가 돈 일치 안 받고 이제 60대에게 젊은이들에게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배우고 그 대신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정해 주는 그런 요양원 기숙사가 생기는 것도 이 하나의 방법, 하나의 예죠. 예인데 우리 경주 우리 60대들이 특히 20대들이 좀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발표했다. 그게 수평적 사고. 그다음에 또 요즘 대박이다. 한 방에 끝내주는 이런 것이 탁월함을 너무 이렇게 칭송하는데 성경적 탁월함은 평범함의 기적입니다. 꾸준히 이 계약도 꾸준히 갔잖아요. 요셉의 역사를 보십시오. 얼마나 꾸준히 평범함의 기적. 그러니까 뭐 하려고 하면 꾸준히 해야 되는데 이 꾸준함의 미덕을 요즘 젊은 세대들이 좀 일깨울 수 있는 게 우리들이 아닌가. 평범함의 기적을.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미역. 일본 사람들이 미역은 우리가 세계 최고의 병주가 미역입니다. 우리나라 이 최고 미역을 다양한 방법으로 미역을 수출 최고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미역을 저 이름으로 붙이는 거죠. 다시마도 마찬가지. 다시마는 일본이 종죽으로 칩시다. 김은 김믹전 씨가 우리가 1640년에 처음으로 김양식을 했는데 일본이 김양식 기술은 빨랐고 김은 우리가 먼저 했는데 김밥을 일본이 가가 뿌린 거죠. 그래서 김밥을 놀이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저는 왕문나무도 우리 이름이 국명이 왕문나무인데 일본은 소메요시리를 먼저 가버리니까 우리 나무가 일본 나무화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모든 것들이 언어로 전달되기 때문에 언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역을 그냥 시위들을 하지 않고 그냥 미역을 부르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 것을 세계화하는 거죠. 하나님의 특수성을 보편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의 다양성을 세계화해야 되는데 일본 중국은 우리 것을 싹 가져 자기 이름을 해버리면
그 고유의 아름다움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언어를 우리가 경주몽에서 앞으로 뭘 사업을 할 때 언어를 잘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제안한 사연, 이제 간포. 우리 경주몽에서 간포를 좀 담자. 해조말, 플라스틱 제로 말. 간포를 탄소 제로를 플라스틱 제로 만들자. 사실 우리는 뭐 지금 뭐 우리나라는 지금은 배고파 죽는 것이 아니고 너무 과식해서 죽지 않습니까? 소금을 많이 먹어 죽는 게 아니고 설탕을 많이 먹어서 죽는 겁니다. 플라스틱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마을은 간포는 플라스틱 제로 이런 것도 산내 슬로우 스트리트 하면 산내 자체를 탄소 제로로 하자. 산내만은 이런 것도 다 좋지 않겠는가. 플라스틱 제로 산내는 플라스틱 못 쓴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제가 생각해 보는 경주에 만약에 우리 경주시장님이 그 산내를 슬로우 시대 진행한다면 우리 산내는 탄소를 일체 못 쓴다. 이런 것도 제가 생각해 산내 학동마을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경주의 스토리, 경주는 스토리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부전 석유라든가 뭐 자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뭐 있습니까? 우리 한국인이 신라인이 가졌던 것은 뭡니까? 창의력, 아이디어입니다. 우리 경주에는 스토리가 세비했습니다. 어디 가도 말마다 집마다 뭐 돌마다 뭐 스토리가 없다는, 스토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스토리를 많이 개발하자는 거죠. 스토리를 많이 만들어내자는 거죠. 아까 우리 저 장로님은 지금 여행학교를 하시는데 스토리를 따라서 여행을 간다면 정말 재밌을 것이다. 스토리 아카이브가 경주 전부 다 하라는 거죠. 그래서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제안 드린다면 경주는 역시 동학입니다. 동학을 우리가 경주가 너무 물론 뭐 동학은 천도교 문제도 있지만 동학의 발상이 바로 여기 현곡 가정리니까 동학 스토리를 어떻게 하느냐. 근데 놀랍게도 전라도 사람들이 동학혁명을 유네스코에 등재했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에서 빠꾸를 했습니다. 동학의 발상은 경주인데 왜 너가 전라도에서 했느냐. 보르식이 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입니다. 일본의 사케를 유네스코에 등재해 놨습니다. 등재시키려고 지금 준비합니다. 그럼 경주의 스토리를 등재할 게 얼마나 많을까요? 특히 간포 문무대왕 같은 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스토리인데 우리 스토리를 많이 여행학교에서 많이 이렇게 발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제비꽃입니다. 이 제비꽃, 하나님이 창조한 제비꽃 안에 저기 약초가 아주 좋은 약초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까지 거룩한 것이 성경 중심으로 생각했고 성사 중심으로 생각했는데 요즘 하나님의 피조물 중심으로 많이 하나님이 저 피조물 안에 하나님의 계시를 넣으셨구나. 피조물이 하나님의 제2 계시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우리 가톨릭에서 말하고 있는데 한 가지 또 에피소드 말씀드립니다. 지금 교황님이 교황청의 핵심 같으면 핵심 부뢰인이 뭐냐면 영성이나 신학 담당하는 추경이 있습니다. 추경을 모아지를 쳐버린 겁니다. 그 1세기에 있는 보수 신학자들이 교황님을 끌어내리라고 교황님 노망 치매 걸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왜 그러면 교황님이 이 사람을 모아 날리려면요. 이 사람 의견이 천당은 저기 있고 여기는 지나가는 곳이라는 교리를 강화한 추경을 모아지 날렸습니다. 여기 오신 우리 신자 중에 천당을 저 세상이라 생각합니까? 이 세상을 생각합니까? 우리 박 교수님은 천당을 죽어서 가는 겁니까? 살아서 가는 겁니까? 현재 여기도 있고 또 죽어서도 가고 양쪽을 다 하자는 게 있습니다. 예. 근데 가톨릭에서는 이 지금 교황님은 천당은 장소로서는 없다. 그럼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천당이다.
이 천당에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개판인데 왜 합니까? 이건 너희들이 시간적으로 천당을 만들어 가야지. 이렇게 가톨릭 교리에서 지금 최근에 뭐 그게 무슨 휙 바뀐 버전이 아니고 이때까지 천당 지옥의 개념을 가지고 선교사들이 한국 와서 천주교 처음에 순교자가 많은 이유는 여기는 지옥이고 천당은 저 세상이다. 그러니까 순교가 많이 했잖아요. 구원의 개념을 here and now, here 여기를 잡았지 구원의 개념을 저 죽어서 하는 곳이 아니라고 지금 교황님이 못 받고 지금 그걸 주장하는 추경을 모가지를 쳐낸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천당은 하늘에 짓는 게 아니고 땅에 짓는 것이고 그러면 천당이 이 세상이라면 왜 지구에 코로나가 왔습니까? 그건 너희들이 앞으로 시간적으로 계속 크리스찬들이 전 인류의 크리스찬들이 합심해서 천당을 만들어야지. 이게 바로 성경적이라는 거죠. 그럼 반성경적이 뭐냐? 천당은 여기 지나가는 곳 저기 있다고 지금까지 가톨릭 교리에서 막 선교사한테 이야기가 한 것은 계시가 발전되는 과정이라 본다면 지금 우리 가톨릭에서는 천당은 물리적인 공간에 물리적인 의미에서 좋은 곳은 없다. 그건 돈벌이 하는 곳이다. 지금 천당은 여기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의무다. 이렇게 지금 교황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하니까 1세계 특히 백인들의 특히 이 남미 교황이잖아요. 백인들의 1세계의 신학자들이 끌어내리라. 저거 좀 조지라. 저거 좀 침에 걸렸다. 이렇게 공격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한국 신부들도 대부분의 이야기가 야 천당은 저다. 이거는 지나가고 이렇게 해갖고 성당도 짓고 돈도 벌고 하는 사목자들이 많죠. 그런 점에서 제가 오늘 이제 전적인 신부로서 또 제가 그동안 30년, 40년 환경운동해 왔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경주목의 일은 그냥 툭툭툭 생각한 일을 엮어서 오늘 여기에 내놓아서 이건 이제 앞으로 같이 신부님 요거는 이렇게 걸러갑시다. 저건 저렇게 갑시다. 이렇게 하면서 경주목에서 또 하나의 꿈을 여기에 제가 좀 붙이고 싶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